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수기능사 2022년도 1월 17일 기준으로 현재 개편된 내용의 수정사항이 큐넷 사이트 공개문제 자료실에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고객 지원의 자료실에 공개문제 메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방수기능사 공개문제로 등록 날짜가 2022년 1월 17일로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1월 17일자로 기술자격 출제실 IT융합출제부에서 공개문제 수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게시글로 올려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용 설명드릴게요.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수정사항 첫 번째, 시험문제 요구사항 도면에서 길이가 바뀌었습니다. 벽체 상단의 아스팔트 펠트지를 바탕 노출 크기를 30mm에서 20mm로 일단 수정이 됐다라는 게 첫 번째 항목이고요. 다음 두 번째가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가설물 펠트 작업 후에 남은 펠트지는 폐기 대상입니다. 그래서 절대 시험 시작 이후에 어떠한 용도라도 시험 작업 중에 활용할 수 없으며 시험에 활용을 하게 되면 바로 실격 처리로 판정을 한다라는 게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전화와 안전모 둘 중에 하나라도 시험에 만약에 준비물로 챙겨가지 않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실격 처리를 시킨다는 기준 채점 강화 기준이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시기는 2022년 상시 102회차 2월 21일 날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자,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날짜 시점이 2022년 1월 23일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직 다가오는 일정이 102회차가 지금 곧 다가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저기 제가 여기다가 문제를 하나 좀 띄워 드릴게요. 자, 2022년도 상시 국가기술 자격시험 검정 계획 공고를 다시 한번 문서를 열어보시면, 자, 이게 21년도 12월 달에 지금 공지문이 떴던 내용인데, 방수기능사 상시시험 일정을 잠깐 볼게요. 자, 22년도 상시검정 병행 시험 일정에서 건축도장기능사와 방수기능사 두 개 있죠. 여기서 방수기능사 종목을 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1회차는 이미 1월 7일 날 접수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101회차에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그리고 2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이 기간, 네, 정확히는 여기 언급된 이 기간에 시험을 보는 대상자분들은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1월 17일자 이 변경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문제 지금 현재 적용 시기가 102회차부터라 그랬어요. 그래서 101회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큐넷 사이트에 탑재된 자료 중에, 자, 문제를 굳이 여기 언급을 하자면 제가 하나 좀 띄워 드릴게요. 자, 방수기능사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수기능사 공개문제지를 보시게 되면 21년도 작년 거 7월달 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7월달 거, 네, 21년 7월달 기준인 여기에 있는 이 공개문제지가 101회차까지는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102회차부터를 포함해서 정규시험 회차 기능사 1년에 4번이죠. 상시시험 102회차부터 해서 정규 회차인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시험을 보실 분들은 여기 2회차부터 바로 변경된 기준인, 이 1월 17일자 공개 문제를 기준으로
개편돼서 시험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먼저 예약해서 이번 첫 회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일을 열을게요. 여기 22년 1월 17일 거 제가 미리 다운받아 놨거든요. 자,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빨간 줄로 지금 이렇게 빨간색 글자로 표시된 부분이 변경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 순서를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항목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위 벽에 방수층 치켜 올림은 벽의 상단면 바깥쪽 끝에서 20mm 위치까지 하고 도면을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끝부분은 실리콘 코킹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20mm가 바로 도면 쪽으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도면으로 제가 내려보죠. 자, 쭉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도면입니다. 우리가 가설물 이 교보제 판을 봤을 때 과거에는 여기가 30mm로 띄운다라고 돼 있었어요. 난간 바깥쪽에서부터 안으로 30mm 간격이었고, 여기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30mm였는데 이번에 새로 개편된 내용에 보면은 수정사항이 20mm로 축소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가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갑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자, 여기 너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닥 시트와 작은 바닥 시트를 바닥 부분에 붙일 경우 큰 바닥과 작은 바닥 시트 끝단에서 기둥 삼각면목 하부까지 바탕 노출이 30mm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지금 강조를 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방수기능사 이제 실습을 많이 하시면서 또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 지금 떨어지신 분들이 아마 특히나 이 동영상을 많이 보시거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가 될 만할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리면, 화면을 좀 내려보죠. 자, 우리가 큰 바닥하고 작은 바닥을 붙일 때 제가 여기 지금 하나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여기 화살표로 지금 길이 측정해 놓는다고 여기 해놨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시험을 이제 이전까지 이제껏 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통 여기 삼각면목 여기 기준으로 이걸 이렇게 시트지 길이를 맞추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탈락 가능성이 높다 이 뜻이죠. 왜냐면은 얘를 항상 제가 이렇게 강조드렸죠. 벽 끝까지 완전히 밀어붙여서 시트지 길이를 맞춰야 된다 라고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로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실제로 여기에 그대로 올렸을 때 여기가 이만큼 폭이 이게 폭이 여기가 이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발생되는 길이가 실제로 이 삼각면목 하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삼각면목 하부라고 여기 지금 적혀 있어요. 네, 삼각면목 하부. 자,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도면에 보시면 삼각면목 하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여기 조금 평면도로 다시 한번 보지 말고 단면도로 볼게요. 자, 삼각면목이 지금 하부가 여기죠. 여기에서부터 실제로 이 시트지가 이 큰 바닥에 붙여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는데 얘의 위치가 여기 가운데 이 기준선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왼쪽으로 최대한 밀착돼서 붙여야 된다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벌어지는 길이가 30mm 이상을 벌어지게 되면 탈락 처리를 시키겠다라는 어떤 주의사항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아까 언급된 너 항목 있죠? 네, 이 부분 꼭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물 펠트 작업 후에 남은 펠트지는 모두 폐기하며 어떠한 용도라도 시험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즉,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실격 처리가 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도 다시 한번 또 강조사항을 해놨어요. 마번에 보시면 가설물 펠트 작업 후에 남은 펠트지를 시험에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바로 실격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안전모는 이제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뭐 등산화, 운동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안전화를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추가로 강조된 변경사항입니다. 안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용하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안전화라고 쳐볼게요. 자, 여기 안전화 이미지 검색해 보시면, 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안전화에 관련된 샘플 이미지를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이 안전화를 반드시 방수기능사 시험장에서 신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꼭 챙겨 가셔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안전모도 반드시 필수입니다. 필수. 이 두 개는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된다. 그걸 강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빨간 부분 표시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면, 네, 여기가 빨간 표시 부분 수정사항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변경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가 전체적인 이론 파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업로드했던 동영상은 제가 비공개 처리를 할 거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게 되는 이 영상으로 내가 학원에 가기 전에 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이 방수기능사 시험 공정 과정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학원에서 배우실 때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시험 시간은 2시간 10분입니다. 뭐 이거는 작년과 다를 것 없이 똑같습니다. 22년도 기준도 2시간 10분 타임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시험장 가게 되면 뭐 응시번호 배부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죠. 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죠. 처음에 보통 들어가게 되면 뭐 신분증 검사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신분증 검사가 끝나면은 뭐 이제 출석부에 본인 서명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리 배정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원래 이제 시험이 시작되기 30분 전이나 많게는 40분 전에 펠트지 부착 작업을 바로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미리 선행을 한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준비물 사항은 뭐 여기도 제가 지금 더 강조해서 적어놨는데, 자, 원래 준비물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큐넷 사이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자, 지참 준비물, 수험자 준비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2022년도 기준에서 기능사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1회차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방수기능사를 가나다 순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방수기능사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접수기간부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써있네요. 그럼 얘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전 걸로 보겠습니다. 21년도 자, 기능사 여기서 4회차로 갈게요. 자, 여기에서 방수기능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수기능사 작년 4회차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준비물 리스트가 1번부터 마지막 19번까지 다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준비물 리스트에서 이제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안전화입니다. 안전화. 필수라고 여기 적혀 있죠. 네,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모 필수입니다. 안 들고 가시게 되면 바로 실격 처리된다는 얘기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일단 기본 내용으로 아셔야 되는 게 2시간 10분이라는 거고
시트지를 자르는 것과 교보제에 부착을 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최대한 시간 단축을 해서 시간 내에 완성을 하시는 게 목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권하는 게 120cm 알루미늄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줄자는 사실상 선긋기용으로도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작년까지는 이게 30mm 기준이었을 때는 분명히 선긋기로 이게 뭐 줄자를 쓸 수가 있었는데 이 줄자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줄자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자, 줄자를 보시게 되면 이미지 중에 이제 줄자의 그 끝단 부분이 여기 이게 숫자 2가 안 보이게 나사가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20mm를 내가 거야 되는데 20mm를 거야 되는 위치에서 이 볼트가 여기에 박혀 있어 가지고 숫자 2가 안 보이는 구조의 줄자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것처럼? 그러니까 줄자마다 이게 눈금이 안 보이다 보니까 20mm를 줄자로 표시해서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150cm 작은 철자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50cm 철자 작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쓰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습니다. 150cm 이거 되게 작거든요? 아, 150mm인가요? 150cm인가요? 15cm죠? 15cm. 잘못 말씀드렸네요. 단위를. 15cm 자를 이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길이를 보시면은 작죠? 이런 거 작은 자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자로 해서 여기 뭐 이거 300mm짜리도 있고요. 150mm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 실제 선긋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120cm 알루미늄자는 그대로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유용하게 시트지 자를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자도 한 2개 정도 챙겨 가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겠죠.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학원에 바로 가지 말고 좀 어느 정도 방수 기능사라는 게 이런 어떤 작업 형태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가자 이겁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남기는 거니까요. 좀 보고 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그냥 홍보니까 넘어가시고요. 작업 순서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해 드릴게요. 자, 우선 알루미늄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2자로 넉넉히 이상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펠트지 부착을 이제 시험장 가자마자 시험 시작하기 30분 전, 40분 전에 펠트지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펠트지를 붙일 때 이제 타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업용 스테이플러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얘를 펠트지를 붙이는데 여기서 체력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쏘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여기서 체력 소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펠트지는 얘는 점수 인정은 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준비 작업입니다. 준비 작업. 우리가 이제 시트지를 실제로 벗길 때 그냥 맨산의 나무판에다가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면 나중에 시트지를 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트지 제거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준비 작업으로 펠트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시험의 채점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이제 추가됐던 사항이죠. 그래서 펠트지를 파이프에도 완전히 두르셔야 됩니다. 원래 이게 흰색 파이프인데 펠트지를 한 바퀴 돌려서 여기에 녹색, 청색 테이프로 이렇게 마감 처리해서 붙여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펠트지 부착 준비 작업은 당연히 쭉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펠트지를 피시게 되면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타카를 이용해서, 이게 타카입니다. 네, 타카를 이용해서 심을 다 쏴서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왼쪽 작은 바닥 쪽과 벽 쪽도 정확하게 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인천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벽 쪽, 큰 벽과 작은 벽을 붙이는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제공을 해주거든요. 지금도 아마 제공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붙이시면 되겠죠.
파이프의 위치는 700에 500입니다. 자, 공개 문제지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개정된 공개 문제지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700. 근데 이게 정확히 삼각면목 밑단이 아니라 벽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벽에서 700 내려가고요. 왼쪽에서 벽에서부터 500mm 위치로 파이프 중심선을 맞춰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프 배치까지 다 끝나게 되면,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벽적 부분 그냥 그 작업하는 걸 지금 샘플로 만들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죠? 이렇게 붙여지는 겁니다. 가운데 나중에 홈 생기는 건 이렇게 가려주시면 돼요. 펠트지로. 자, 그래서 뭐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펠트지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프 길이 위치는 정확하게 배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길이가 맞지가 않으면 시험 시작하자마자 바로 감독관이 실격 처리를 한다는 얘기겠죠. 준비 작업이긴 하지만 파이프는 지시사항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길이가 맞아야 됩니다. 자, 펠트지 부착이 끝나게 되면 이번에 그래서 그 22년도 1월달 개정 사항에 분명히 실격 사유로 언급을 했어요. 펠트지 부착 작업이 끝난 뒤에 시험이 시작한 이후에는 절대 펠트지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이프 배치까지 끝나게 되면 잠깐 이제 뭐 자리에 앉으라 그러죠, 감독관이. 자, 다 앉으셔서 시험지 한 장씩 받으세요. 우리가 공개 문제지로 보는 시험지를 시험장에서 똑같이 줍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관이 다 형식상 읽어주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주의사항 강조하는 부분을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문제지가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이때 무조건 질문을 다 하셔야 돼요. 시험이 시작한 뒤에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 시작입니다 하고 감독관이 얘기하면 가장 먼저 빠르게 선긋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선긋기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선을 난간 다 긋고요. 그 다음에 바닥 부분, 벽 부분까지 다 그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길이가 분명히 이번에 바뀌었다 그랬죠. 네, 20mm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나머지는 그대로 가요. 50하고 100이고요. 난간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20mm로 작업을 해준다는 게 바로 여기 도면에 나온 대로 똑같이 되어 있죠. 네,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긋기를 다 끝내시고 나서 이제 시트지 절단을 들어갈 겁니다. 알루미늄자 120cm짜리를 이용해서 보강제 1200만큼 일단 시트지를 쫙 펴서 자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20mm로 큰 바닥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필 1520mm냐면 인천 만수동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큰 바닥의 길이가 정확히 1500을 자르게 되면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유분을 두고 좀 자르시는 걸 저는 좀 권하기 때문에, 예, 좀 더 여유 있게 자른다 그러면 남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모자르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좀 남기도록 자르기 위해서는 1520이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여기 지금 방수기능사 작년까지 21년도까지는 이게 30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서 이게 20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10mm가 더 시트지가 어떻게 보면 길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래 제가 작년까지는 1510으로 자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전하게 1520mm 정도로 잘라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1520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작은 바닥은 900mm로 잘라야 된다는 걸 일단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큰 벽과 작은 벽은 450mm 두 개씩 만드시면 되겠죠. 자, 파이프 거치마의 경우에는 200mm의 세로 방향 510mm만큼 하고 나머지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자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강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강제는 실제로 200에 1200mm만큼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에 800짜리가 하나 들어가고요. 200에 200짜리 두 개가 쓰여야 됩니다. 그 다음 200에 400짜리 두 개가 나와야 되고요. 나머지 또 200에 200짜리 두 개가 합쳐져서 200에 200은 총 4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0에 300짜리 하나 필요하고요.
150에 470짜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흰색 띠가 아래 방향으로 가도록 해서 시트지를 이렇게 선 밑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자 이용해서 이렇게 길이 맞춰서 재단하시면 됩니다. 자, 보강제 길이를 암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뒤에 거는 그냥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 앞에 거 보강제를 전부 다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뭐 빈종이 A4용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적어보는 연습 많이 해보시면 되겠죠? 네, 화면에 나온 대로 이 화면을 딱 띄워놓고 한번 내가 하나하나씩 숫자를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 200쪽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으로 하나 잘라야 되고요. 나머지는 수직 90도 방향으로 정확히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칼질을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절반. 다 절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프 덮개가 있습니다. 300, 300짜리인데 자, 얘는 절대 이 부탄가스 받침대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시면 안 돼요. 이걸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그리시는 순간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 실격된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자로 아까 말한 그 철자 직자 있죠. 그 작은 걸로 그 파이프 거기다 길이를 측정하신 다음에 그대로 길이 맞춰서 이 시트지에 정확히 지름 길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은 완전히 치고 나머지는 별 마크 모양으로 이렇게 칼질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여기는 접혀지는 구간입니다. 이 점선은. 자, 그 다음 파이프 속치마입니다. 150에 470짜리죠. 자, 높이는 정확히 50mm가 나와야 됩니다. 이 간격이 안 맞으면 실격입니다. 자, 나머지는 눈대중으로 빠르게 20에서 30mm 정도로 눈대중으로 어림잡아서 빠르게 칼질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굳이 일일이 선 그을 시간이 없어요. 뒤에 가서 시간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겉치마랑 속치마는 그래서 이게 동일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칼을 재단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가진단 테스트 과정을 한번 거쳐보죠. 자, 동영상을 뭐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얘를 한번 외우셔야 됩니다. 1200mm 보강제, 큰 바닥 1520, 작은 바닥 900, 큰 벽, 작은 벽 둘 다 450, 겉치마 200에 510이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길이가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는 연습 해보시면 되고, 자, 1차 테스트 역시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해놨죠? 한번 눈에 자주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강제를 먼저 이제 자르게 되면 붙이게 될 겁니다. 보강제를 붙이는 것은 총 3군데를 붙여야 됩니다. 모서리 부분 3군데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대각선으로 자른 거를 한 장 먼저 붙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직으로 자른 거를 바지 모양으로 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왼쪽과 오른쪽 하나씩 들어가는데, 자, 왼쪽의 모서리 부분 먼저 붙이는 방향을 잘 보세요. 물이 흐르는 방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겹치는 방향이 중요하다. 반대편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거죠. 특히나 이 시트지가 여기 이쪽 모서리 기준으로 맞춰야지 꼭지점이 여기로 맞으면 안 돼요. 여기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좌우 똑같이 하나씩 들어가겠죠? 자, 200에 1200짜리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보제판 보시면 여기 아까 미리 선긋기를 해놨죠? 이 선긋기 길이에 맞춰서 흰색 선에 맞춰서 시트지 자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절반씩 삼각면목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래로 100, 위로 100입니다. 그 다음에 200에 400짜리 똑같습니다. 두 번 다 양쪽 붙이고요. 그 다음 800짜리도 똑같이 선긋기 흰색 선 맞춰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붙이시게 되면 이제 150, 470짜리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문어발이 바닥면으로 들어가고 이게 파이프 옆면으로 붙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흰색은 그냥 뭐 겹친 폭이 뭐 100이 되도록 한다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펠트지를 두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 300에 300입니다. 파이프 덮개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빨 모양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시험지에도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데, 위에서 이거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행위를 하면은 탈락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지상으로부터 천장 끝까지 파이프가 뻗어 있는 구조라고 우리가 가정하에 시험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덮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감싸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주의하셔야 될 첫 번째 사항이겠죠? 자, 큰 바닥 붙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닥을 붙일 때는 네, 지금처럼 잘 보세요. 여기 벽에 딱 맞춰요. 벽에 딱 맞추시고 여기도 실제로 대보면은 이게 흰색 선을 조금 삐져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삐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딱 맞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튀어나왔을 때는 반드시 실제 이 길이 측정을 해서 해야 되죠. 근데 문제가 이게 이제 그 학원마다 좀 약간 변형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뭐 있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여기 벽 기준으로 딱 맞춰서 여기 길이부터 흰색 선 길이까지를 실제 길이로 측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삼각면목 기준으로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주의사항에 보시면 너 항목이 여기 지금 추가된 게 강조사항이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30mm 이상이 넘어가면 탈락 기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여기 벽에 딱 붙이도록 하는 작업 방식으로 하는 걸 권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기 이제 큰 바닥하고 여기 이쪽 큰 벽이죠. 큰 벽 시트지가 이게 겹쳐질 때 겹침폭이 100이 딱 되거든요. 네. 괜히 뭐 오차 비율 계산하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딱 붙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실격되는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백색 부분 여기 칼질 들어가시면 바로 집에 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기 절대 칼질 대시면 안 돼요. 칼을 대야 되는 부분은 여기 검은색 방향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측했던 길이에다가 정확히 흰색 선 길이만큼 세로로 한번 잘라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 단하고 왼쪽 단도 반드시 딱 붙어 있도록 양쪽을 다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다르게 작년에는 그냥 오른쪽 여기만 정확히 경계선 맞추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여기까지도 실격 사유를 따지기 때문에 30mm가 절대 안 벌어지도록 시트 길이 양쪽을 체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좌우를. 자, 그래서 여기도 정확히 흰색 선 난간 길이에 맞게 정확히 잘라주시고 아랫단도 정확히 여기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가위질을 해서 여러 번 이빨 모양 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정확히 작업이 끝나게 된 거겠죠. 큰 바닥은 끝났고요. 그래서 입체 도형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 선이 경계 부분입니다. 시트지의 끝단. 자, 그래서 여기 이빨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900 작은 바닥입니다. 자, 얘는 작업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방식이 있는데 1번 방법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니은자로 자르는 겁니다. 니은자로. 일명 뭐 기역자 방식, 니은자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칼질을 하실 때 얘를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칼질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잘라 먹습니다. 쭉 갑니다. 그랬더니 여기 그냥 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건 별로 저희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확히 쭉 이렇게 칼질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1번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니은자인데 길이를 잘 보세요. 자, 여기 이 높이는 실제 아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쪽 벽에서부터 여기 흰색 선 길이 높이까지입니다. 이거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 길이를 여기 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 실측 길이고 여기 왼쪽을 보시게 되면 높이가 100이 원래 원칙이 맞으나 100을 넘어가게 되면 실격이 되기 때문에 95에서 97 정도로 자르는 걸 권합니다. 자, 문제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 더 부분입니다. 작은 바닥 시트의 오른쪽 상단은 내밀지 않아도 되며 예, 이게 세 번째 경우고 내미는 경우에는 내민 길이가 100mm 이하가 되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가 100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 이게 가로 방향은 100이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역시 길이를 똑같이 재는 거죠. 상간면목 중간이 아니라 벽 기준으로 재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 측정 길이에서 얘를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는 약간 한 번 더 꺾었죠. 기역에서 한 번 더 꺾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 보시면서 칼질하실 때 안전하게 이 방향으로 칼질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방법은 그냥 일자로 치는 겁니다. 네, 그냥 일자로 치는 거예요. 얘를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일자로 쭉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제가 권하지 않아요. 시험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작업할 때 힘듭니다. 얘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자, 작은 바닥 붙이기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거 정확히 모퉁이 코너 돌아가죠. 딱 맞춰서 붙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흰색 선 길이에 맞춰서 자르고, 아랫단도 흰색 선 길이에 맞춰서 자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이빨 모양으로 가위 자르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작은 바닥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삼각면목 삼각면목 하단부 쪽이 30mm 이상 이게 벌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벽에 딱 붙여서 벌어진 길이가 0mm가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제 큰 벽을 붙일 겁니다. 자, 큰 벽 첫 번째 경우 여기가 약간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내가 그 길이 측정을 잘못해가지고 약간 벌어지는 경우가 첫 번째고, 여기는 이제 400이죠. 통상 A라고 제가 그냥 적어놨는데 거의 대부분 시험장이 400mm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10mm가 벌어져 있으면 110으로 가는 게 맞죠. 예, 무조건 100이 아니에요. 벌어진 길이만큼 이 겹친 폭, 큰 바닥과 실제 여기 이 큰 벽에 겹치는 이 폭이 100mm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어진 길이만큼 더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번째 경우는 아예 꽉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0이죠. 그러니까 그 100 더하기 0이니까 100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큰 벽을 평면도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여기는 접어야 됩니다. 110만큼 가게 되면 이만큼이 길이고, 접히고, 자, 여기 빨간 선 기준이 여기 이 높이가 이게 지금 110이죠. 여기도. 그래서 똑같이 접고 여기를 칼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는 방향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위에도 난간 잘라서 정확히 흰색 선 길이의 경계선 맞게 남기고 잘라줍니다. 네, 반대편도 동일하게 하면 되고요. 자, 큰 벽 끝났습니다. 이번엔 작은 벽입니다. 자, 작은 벽은 역시 A 길이는 400이 맞고요. 그 다음 여기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차 길이만큼 더 하셔야 되겠죠. 그게 맞는 얘기죠. 예, 여기 얘네 셋은 길이가 똑같이 따라갑니다. 똑같이 따라가고요. 여기는 100이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확히 이 벌어져 있는 길이가 0이면 100 더하기 0이고, 만약에 10mm 벌어져 있으면 110을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네, 겹치는 방향 잘 보세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프 거치마. 네, 200에 510짜리죠. 그래서 정확히 속치마와 동일하게 작업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 시트지가 서로 겹친 폭이 뭐 100mm가 겹치도록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펠트지를 두르다 보니까 100mm가 정확히 안 겹쳐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겹치도록 바짝 당기면서 천천히 붙이시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바닥을 붙이면서 최대한 시트지를 손으로 최대한 당기셔야 돼요. 네, 최대한 당겨서 밀착해서 구부러지지 않게, 시트지가 꾸불꾸불 주름이 생기지 않게 여기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파이프 부분 여기에서 좀 탈락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여기 작업할 때 좀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흑손에다가 이 토치를 쏴가지고 가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열을 해서 정확히 틈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됩니다. 시험지 강조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쏴야 되죠.
자,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문지르냐면, 제가 여기로 설명드릴게요. 빨간 선 여기 쳐진 부분인데, 네, 디귿자로 갑니다. 디귿자로. 이렇게 디귿자, 디귿자, 디귿자. 이런 식으로 용융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용융 작업을 이렇게 디귿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도 해야 됩니다. 위쪽 용융 작업 이렇게 다 해주시면 되겠죠. 네, 됐죠. 자, 그래서 용융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철사로 감아줍니다. 한 이쯤 높이? 네, 여기 지금 화살표 제가 표시해놓은 이쯤 높이 있죠. 이쯤에다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끈으로 두세 바퀴 농로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듭을 다 짓고 나면 실리콘으로 코킹 작업을 마무리로 이 성극기한 부분에 쭉 그시면 되겠죠. 네, 빠르게 두르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의 색깔은 뭐 상관없습니다. 흑색을 쓰셔도 되고 뭐 회색을 쓰셔도 되고 어떤 걸 쓰시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밖에서 감독관이 네, 잠깐 대기하고 있으라 그럽니다. 그럼 시험장 안에서는 채점을 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3번 응시생 와보세요 그러면은 내 번호 불리면 탈락이에요. 왜 탈락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안 불리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격자 발표 몇 월 며칠 날 나옵니다. 인터넷 큐넷 사이트에서 점수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합격자 발표에 60점 이상이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뭔가 부분적으로 감점이 많이 누적돼서 60점이 안 나와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은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60점 모자라서 떨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안 불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방수기능사 전체적인 부분 흐름 순서를 다시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 교재로 좀 만들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이 지금 나온 대로 자, 고객 지원의 자료실에 공개 문제에 들어가셨을 때 방수기능사 키워드를 검색해서 보시게 되면 22년도 1월 17일자 공개 문제 이 변경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서 탈락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어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혹시나 뭐 연습을 하러 학원에 방문하시게 되더라도 꼭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 아마 강사분들도 이걸 처음에 아직 지금 내용이 전파가 안 돼서 모르는 학원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큐넷 사이트를 끼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불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큐넷 사이트 자주자주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합격하기 전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수기능사 이론 파트 부분 한번 실습 전에 살펴보는 차원으로 한번 파워포인트 교재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뭐 아니면 이메일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시험 잘 준비하시고 상시 시험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게 변경된 사항은 102회차부터 적용이라고 그랬습니다. 101회차 분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안성하고 부산에서 101회차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101회차는 이거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혹시나 떨어지셔가지고 102회차 거부터 이제 준비하시겠다 그러면 변경된 출제 기준으로 연습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네, 이상으로 방수기능사 변경된 출제 기준으로 수정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